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 있는 정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 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들 중에서도 이 비신경 세포인 에스트로사이트와 마이크로글리아가 어떻게 시냅스와 인터랙션을 함을 통해서 이 시냅스의 숫자나 기능이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저희 뇌에서는 이 식물에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가지를 잘라주어서 이 식물의 성장을 돕는 이 가지치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태어났을 때 저희의 신경세포는 대부분 불필요한 시냅스나 잔가지들을 일단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불필요한 시냅스들이 저희가 생장을 거듭함에 따라서 인식되고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에서는 주로 사춘기를 전후로 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시냅스들이 제거되는 시냅스 가지치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적정한 시냅스 숫자가 유지되면서 성숙한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체 내에서도 저희가 새로운 것을 배웠거나 기억할 동안에 새로운 시냅스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이와 항상 수반하여서 기존에 존재했던 시냅스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현상 중에서 도대체 어떤 기전을 통해서 시냅스가 사라지고, 또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시냅스를 도대체 왜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 비신경세포 중에 하나인 에스트로사이트가 시냅스를 끊임없이 제거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잘못됐을 경우에서는 기능이 약화된 시냅스가 뇌에 쌓이게 되어서 기억력 유지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정원석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금 박사 과정 중인 이준혁입니다. 시냅스가 교세포에게 먹히게 되면 교세포의 산성 소화기관으로 이동을 해서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게 되는데, 워낙 이 분해가 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 과정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게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시냅스가 산성의 분해가 되더라도 시냅스 대신에 산성의 분해가 되지 않는 택을 시냅스에 연결을 하면 이 택을 대신 확인해서 교세포가 시냅스를 먹는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택으로 선택한 것은 빨간색 형광 단백질인 M체리와 초록색 형광 단백질인 EGFP를 합친 M체리 EGFP라는 단백질인데요. 이 택을 시냅스에 연결을 하게 되면 먹히지 않은 시냅스는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이 둘 다 나오게 되지만, 먹힌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산성에 취약한 GFP가 먼저 분해가 되게 되면서 빨간색인 체리 신호만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하여 교세포가 시냅스를 먹는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방식을 이용해서 해마를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해마의 시냅스 주변을 맴도는 교세포들인 이제 에스트로사이트와 마이크로글리아가 성인의 뇌에서도 끊임없이 시냅스를 먹어서 가지치기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패턴은 매우 독특한 패턴이라서 다른 뇌 지역과 비교를 해도 해마에서 월등하게 많은 시냅스를 먹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또 발견을 한 것은 교세포들이 더 먹고 싶어하는 시냅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마에 있는 시냅스를 나눠보면 크게 흥분성 시냅스와 억제성 시냅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첫째로 흥분성 시냅스는 신경 전달을 보내는 시냅스이고, 억제성 시냅스는 반대로 신경 전달을 억제를 하는 시냅스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도구를 흥분성 시냅스와 억제성 시냅스에 나눠서 각각 발현을 시키고 분석을 한 결과, 교세포들이 억제성 시냅스에 비해서 흥분성 시냅스를 더 많이 제거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던 사실은 기존의 학설과는 다르게 마이크로글리아가 에스트로사이트보다 시냅스를 더 활발하게 먹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교세포가 시냅스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제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 두 가지의 교세포 중 에스트로사이트보다는 마이크로글리아가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기존의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진보한 저희의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마이크로글리아보다는 에스트로사이트가 보다 주도적으로 시냅스를 제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궁금했던 건 왜 굳이 에스트로사이트가 계속해서 시냅스를 제거를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트로사이트가 시냅스를 먹을 때 사용하는 수용체인 메게프텐을 없앤 생쥐를 만들고, 그 생쥐의 해마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 해마에서 저희가 발견을 한 게 비정상적인 시냅스 연결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냅스는 신호를 보내는 전 시냅스와 신호를 받는 후 시냅스가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해마에서 발견한 비정상적인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1대 다 혹은 다대 1 같은 비정상적인 연결들이었고, 이 비정상적인 연결을 가진 시냅스의 신호의 세기를 측정해 본 결과 정상적인 시냅스에 비해서 신호가 확연하게 약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스트로사이트가 시냅스를 제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정상적인 시냅스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전반적인 뇌의 신호 전달의 세기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쥐를 가지고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같은 물체를 생쥐에게 먼저 보여준 다음에 한 가지 물체를 바꿔치기 하게 되면 생쥐는 새롭게 나타난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데, 새로운 것이 이제 새롭다라는 것을 알려면 새롭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애스트로사이트의 가지치기 기능이 고장난 생쥐의 경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 물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결과는 해마의 애스트로사이트의 시냅스 가지치기 기능이 뇌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기전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던 해마의 시냅스를 가지치게 하는 애스트로사이트의 새로운 기능을 찾게 되었고, 이 과정이 뇌의 신호 전달과 기억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폐나 조현병 같은 뇌 질환들이 비정상적인 시냅스의 수 변화와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질환들을 치료할 때 역으로 교세포의 시냅스 가지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새로운 치료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